가만히 있습니다, 그냥. 자, 영적으로 빙의됐다라고 할 때 보통 보면 빙의라는 것을 우리는 귀신 들렸다, 뭔가 타신이 들어왔다, 뭐 이런 현상쯤으로 알고 계시는데, 빙의를 될 때 하나의 영혼이 빙의됐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. 내 몸 하나에 하나의 어떤 탁한 영혼이 들어와서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데,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. 빙의가 될 정도면은 이미 빙의는 뭡니까? 귀신이 갖고 놀기 좋은 몸의 상태가 된 거예요. 내 환경이. 농토로 치면 빙의된 영혼들은 똥파리죠. 썩은 냄새 맡고 오니까. 그러면 농토로 치면은 이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? 내 몸, 인생의 환경이. 똥통이 된 거예요. 마음도 몸도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빙의된 이제 환경이 돼서 빙의가 들어오는데, 항상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빙의가 되고 어떤 사람은 빙의가 안 되고, 예를 들어서 환경이 나빠지더라도 또 그 조건이 있을 거잖아요. 전부 다 환경이 나쁘다 빙의되는 거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그 빙의가 되는 조건 또한 우리 사주에 보면은 원진 기문 간살이 있는 분들이 빙의되는 조건에 들어가고, 그 다음에 사주에 백호살, 개강살, 살, 형살, 이런 사주들이 빙의가 잘 됩니다. 그걸 사주로 표현한 거예요. 왜냐하면은 이 기운들은 영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 영의 세계를 빨리 접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. 그러니까 땅이 썩었다 하더라도 그 땅에 똥파리가 올 때는 그 조건이 또 맞아야 돼요. 땅이 썩었다 다 오는 게 아니고. 그러니까 그 조건이 또 하나가 영적인 어떤 그 환경 중에서 사주 속에 기문간살이나 백호개강살 또는 원진 뭐 이런 살들이 많을 때 일단은 그런 조건을 전부 다 충족하더라,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찌됐든 종교 인연이나 이런 어떤 마음 수련이나 영적인 공부나 이런 거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. 왜냐하면 이걸 안 하면 빠르게 이제 빙의되는 조건으로 가버립니다.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보호해주는 보호 차원이고, 종교나 이 마음 공부와 인연이 되면 일단 나를 정화하는 작업은 많이 하시거든요. 참여를 통해서. 그래서 이런 것을 약간 멈추게 하고 늦추게 하는 현상을 이제 가질 수 있으니까,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시면 항상 종교 인연을 하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. 혼자 내버려 두면 빙의가 금방 돼버려요. 그래서 백호살, 개강살, 원진, 기문살, 뭐 사주에 충, 형, 살이 많다, 이분들은 빙의가 잘 되더라. 환경이 나빠지면서 빙의되는 조건이 잘 되더라,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빙의가 한번 딱 되면은 하나의 영혼이 빙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. 상상 외일 겁니다, 아마. 왜냐면은 하나가 어떤 하나의 탁한 영혼이 하나의 인간의 몸을 점령하기에는 그 영혼 자체의 기운이 상당히 커야 돼요, 잠식하려면. 그러니까 영혼들은 주로 이렇게 탁한 영혼들은 막 무리지어서 많이 몰려다니거든요. 그래서 보통 서너 명이 들어있다라고 보셔야 돼요. 힘을 합쳐가지고 살아있는 이 산자의 몸을 잠식을 해버려요. 마치 우리 집에 좀도둑이 들어올 때도 보통 혼자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저거 조직화돼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잖아요. 하나는 망보고 하나는 안에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조직이 막 형성되잖아요. 소매치기도 보면 조직이지 혼자서는 안 합니다. 그건 이제 그만큼 질이 낮다라는 거지. 처음에 혼자 하다가 그런 무리를 또 만나잖아요. 그러니까 조직화되는 거예요. 빙의도 마찬가지입니다. 예를 들면 인간이 살아있는 몸이라는 게 어떤 집이라고 치면 하나는 망보고 하나는 안에서 훔치고 하나는 또 뭐 다른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사실 한번 빙의된 거는 굉장히 빼내는 것 자체가 힘이 든데, 이거를 다루시는 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. 한 놈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세 개가 영혼이 들어가 있을 때는
이게 막 홀로그램처럼 겹치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처럼 보여요. 예를 들면 우리가 아지랭이 이렇게 아롱아롱 그리잖아요. 그런 아롱그림이 한 두세 개가 연달아서 겹쳐진다 해보세요. 그냥 하나의 형태처럼 뭔가 두껍게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빙의된 것을 전문적으로 없애는 우리 법사님들 주로 이런 분들도 자기 능력에 따라서 몇 명 됐는가까지 안다는 거는 굉장히 그 능력이 있는 분이고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로밖에 못 봅니다. 그래서 그 실력에 따라서 하나를 예를 들면 내가 보내놨는데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다시 또 온 게 아니고 그 안에 숨어 있던 그 두 번째 놈이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몇 명이 들어있나 이거를 또 잘 보는 이제 법사님들이 또 실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몇 명이 들어있나라는 것을 이제 보는 방법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빙의가 여러 명이 돼 있을 때는 성격이 5만 가지 성격이 다 나옵니다. 엄청 착했다가 이 탁한 영혼이라 해가지고 나쁘고 악한 마음만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. 살아생전 너무 착해가지고 많이 당했어. 이것도 탁해지가 또 돈다니까.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빙의돼가지고 내가 뭘 선택을 못하게 해. 선택장애, 우유부단하게. 이것도 빙의된 거예요. 뭔가 결심을 해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으면서도 말 못하고 있고 나의 이 상태를 그런 것 또한 그런 어떤 빙의된 상태입니다. 뭔가 내 맘대로 안 될 때. 그래서 빙의될 때는 착한 마인드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, 이런 분들이 또 의외로 이 탁기가 많아가지고 빙의가 잘 됩니다. 이런 분들이.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어떤 착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나올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복수, 분노 이런 극단적인 막 마음들이 막 나와 있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사람이 굉장히 또 조용한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이런 사람 있죠. 그런 것도 일종의 빙의예요.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너무 많은 여러 개가 보인다라고 생각하시죠. 그 말이 그대로 맞습니다. 저 사람 평소에 저런 면이 있었나?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나게 다양한 모습이 나올 때 마치 연기자가 시나리오 각본대로 여러 가지 그 모양을 색깔을 펼치면서 연기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빙의는 최소 서너 개 이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빙의된 사람의 이쪽의 그 모습을 보면 빙의됐을 때와 빙의되기 전에 그러면 뭐 가족 정도 돼야 되겠죠. 그 사람을 잘 알아야 되니까.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. 그 사람 완벽하게. 근데 가족은 다 알잖아요. 잠잘 때부터 다 함께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. 그리고 가족 같은 경우에는 빙의된 상태를 잘 알죠. 저 사람이. 아침에 기분 다르고 점심때 기분 다르고 저녁에 기분 다르고.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출까 하잖아. 이게 바로 빙의된 거예요. 그리고 어떨 때는 참 착했다가 어떨 때는 개팍했다가 어떨 때는 잘 참았다가 어떨 때는 완전 못 참고 분노를 막 이렇게 표현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정신과에서는 이거를 다중인격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내 안에 여러 개가 들어있는 거야. 다중인격체. 그래 이게 사실은 빙의의 정신과적인 가장 알맞은 표현이에요. 다중인격체가. 다중인격체가 뭡니까? 인격이 여러 개 있다잖아. 그러니까 귀신이 여러 개가 들어있는 거라. 그래서 정신과에서는 정확하게 다중인격체를 빙의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부터 빙의를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런 걸 들으실 때는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세 명인가 이걸 자세히 이제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.